네, 반갑습니다. 파블코치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총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저품질 테스트 방법. 네, 과연 내 블로그가 저품질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약간 갈피를 못 잡으실 때 이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품질이 걸리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네, 그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다룰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품질 탈출법에 관한 팁을 좀 드릴 겁니다. 네, 그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테스트 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자, 일단 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예, 블로그 시장은 아시겠지만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죠. 예, 정답을 찾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저는 뭐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품질 블로그를 뭐 많이 살려보기도 했고, 예, 뭐 아직까지는 저품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제가 레슨에서 못 살린 경우는 없었어요. 못 살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됐다.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품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건 저품질이 있고 죽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죽은 블로그. 죽은 거는 아예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저품질 블로그는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유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가 PC 화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죽은 블로그와 저품질 블로그의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저품질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내 블로그에 들어가신 후에, 자, 내 블로그에 들어가신 후에, 자, 전체 보기 누르시고요. 자, 가장 최근 글입니다. 예, 뭐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가장 최근 글 10개를 제목 전체를 드래그 하신 후에, 검색을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제 건데 정상이죠. 그렇죠? 예. 여기 블로그라고 나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웹사이트 문서로 빠지거나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죽은 블로그와 저품질 블로그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인데, 자, 지금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로 나와 있죠. 네. 자, 웹사이트로 나온 건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저품질로 보기는 힘든 단계고요. 자, 웹사이트로 빠지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C랭크와 다이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C랭크 점수가 좀 부족해서 웹사이트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처음에 글을 발행하는데 최근부터 글이 노출되지 않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웹사이트로 빠집니다. C랭크 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C랭크 점수가 쌓이고 로직이 들어가면서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웹사이트가 블로그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C랭크 점수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좀 많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죠. 갑자기 이제 블로그 네이버 상의 어떤 로직이 좀 바뀌어서 이제 홍보 블로그를 약간 좀 더 쪼으려고 하는 그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제목에 홍보성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면 웹사이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웹사이트는 그래도 괜찮다. 예,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느 정도는. 자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안 나와. 예. 내 글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품질 블로그와 죽은 블로그. 자, 죽은 블로그 먼저 설명드릴게요. 내가 발행한 글, 최근 글 10개를 검색했을 때 하나도 이렇게 안 잡힌다. 죽은 겁니다. 살릴 수 없어요. 그거는 포기하셔야 되고 우리가 저품질 그러죠. 자, 저품질인데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최악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최대 9개 8개에서 9개가 정말 레드입니다. 정말 죽기 직전인 거죠. 안 잡히는 게. 자, 요렇게 되면서 그 웹사이트나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사례처럼 블로그에 잡히는 게 최소 2개, 한 개도 저는 아직 한 개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2개까지 살아있는 경우는 살려봤어요. 이게 최악의 경우거든요. 아직은 뭐 한 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해봤지만 이게 저품질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이상해. 갑자기 방문자 수가 갑자기 훅 꺼지고 갑자기 훅 꺼진다거나 아니면 글이 노출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갑자기 내가 스스로가 봤을 때 나 저품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만약에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50% 이상부터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50%까지 왔다는 거는 네이버 인공지능이 내 블로그를 홍보로 인식하면서 조금씩 글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약간 좀 조심해야겠지만 만약에 50%부터는 살리기 굉장히 편하죠. 최악의 경우 수도 지금 뭐 살릴 수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탈출법 조금 있다가 세 번째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일단은 저품질 테스트 방법 요렇게 해서 테스트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품질 걸리는 이유 자 설명드릴게요. 자, 제 최근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어저께 발행한 건데 자, 아이폰 나이트 시프트. 자, 글을 발행했는데 자, 이거 지금 m.naver. 모바일 버전입니다. 자, 모바일 버전. 자, PC에서는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오냐면 최신순 있죠. 최신순. 요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m.naver.com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발행을 했을 때 보통 내 블로그가 준최적화나 최적화 상태라면 자, 요게 최신순이죠. 자, 최신순 눌렀을 때 여기 1시간 전, 2시간 전 이렇게 떠요. 여기 안 뜨시는 분들은 C랭크 점수가 부족해서 안 뜨시는 거고, 물론 저품질 상태면 당연히 안 뜨는 거고요. 자, 근데 저품질이 걸리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정이에요, 수정. 첫 번째는 수정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 1월 달에 저품질 테스트로 의뢰하신 레슨 받으신 분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였냐면 하루에 수정을 100개를 한 거예요. 뭐 회사 정책에 의해서 뭐 링크 받고 뭐 다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글이 막 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이 글 10개 중에 2개가 살아 있었던 사례였어요.
예, 뭐 지금은 상해에 노출이 되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정인데, 자, 수정이 언제 중요하냐면, 자, 글을 발행하고, 여기 2시간 전, 뜨기 전에, 예, 자, 다시 정리할게요. 2시간 이후는 상관없습니다. 수정하셔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예, 자주 하는 거 안 좋아요. 예, 안 좋고. 그거 계속하면 저품질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2시간 이전에 수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인공지능 AI가, 자, 이거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야, 2시간 전이 떴다가 갑자기 글이 사라집니다. 내 글이. 네. 2시간 전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자, 그게 왜 사라지냐면 인공지능이 내 글 분석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2시간 동안 내 글을 여러 가지 막 그 분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죠. 뭐 인공지능이 1억만 건 이상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기 각종 연관된 뭐 뉴스, 뭐 카페글, 블로그 분석을 하겠죠. 분석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분석이 끝나고 어디에다가 노출을 시켜줄까. 예,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보통 한 5분에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 나타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정을 가끔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C랭크 점수를 포기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건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상관없지만 2시간 전에 인공지능이 내 글을 분석할 때 그때 수정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내 글을 분석하고 있는데 어디에 꽂아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수정한다? 이것 또한 가끔 한 번씩은 상관없겠지만 진짜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안 그래도 분석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수정해봐요. 짜증나죠. 예. 진짜 위험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저품질 걸리는 이유. 가끔 한번 괜찮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강의 때 말씀드렸죠. 네이버 신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가끔 한 번씩 두 번씩 하는 거 괜찮습니다. 상습법만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최신순에 들어온 후에, 자, 근데 만약에 최신순에 안 들어왔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최근에 글 쓴 거, 자, 보시면, 여기 시간 나오죠. 네, 이걸로 확인하셔야죠.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글을 발행하고 2시간 이내는 인공지능이 내 글을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수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거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IP입니다. 자, IP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을 작성하고 나서 글을 발행할 때 있죠. 글을 발행할 때 IP를 의미합니다. 예. IP를 의미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IP가 뭐 여러 개가 있죠. 뭐 돈 주고 하시는 분, 결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바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무실이나, 뭐 아니면 뭐 집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내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기 위해선 IP는 한 개 지정해서 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저품질 걸려요. 이해되시나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모바일로 할 거면 모바일로만 하거나, 저는 모바일로도 추천 잘 안 해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사무실이면 사무실, 아니면 집이면 집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근데 하루는 막 흔히 사무실에서 해요. 아니면 집에서 한단 말이죠. 발행을. 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글을 작성하고 저장할 때는 내가 노트북 들고 뭐 카페에서 하든 그 와이파이 잡아서 전혀 상관없어요. 발행 기준의 IP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루는 집, 하루는 사무실, 하루는
모바일. 이거는 뭐 저품질 지름길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IP를 테스트를 어떻게 해봤었냐면, 노출이 한창 잘 될 때, 저는 이제 여기가 사무실이거든요. 집이 겸 사무실입니다. 이 시간까지 뭐 사무실에서 뭐 일하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제 방이고, 사무실에서 발행을 하는데, 한창 노출이 잘 될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작년 초에 제 사부님한테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한창 열심히 할 때는 이제 근무를 강남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강남 사무실에서 발행을 해봤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작년 설날에 할머니 집에 이제 양주에 계시는데 갈 때 모바일로 발행을 해봤어요. 아예 노출이 안 돼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집에서 계속 하고 있다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갔을 때 발행을 해요. 노출 안 돼요. 근데 잠깐 안 되는 거고,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면 다시 노출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저품질이 걸리는 이유잖아요. 왔다 갔다 IP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저품질이 걸린다는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동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 안 됩니다. 그대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IP는 돌아가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됩니다. 자,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모바일로 발행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노출의 빈도가, 저는 처음에는 한 가지 IP로만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한테 12월인가 11월 달에 레슨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IT를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저랑 소재가 똑같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선물폰 이제 하시는 대표님이세요. 근데 자, 분명히 같은 IT고 너무 로직대로 글을 잘 쓰시는데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최신손에 아예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보통 다이아 로직을 잘 활용하면 일주일 안에 걸리거든요. 최신손에. 너무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바일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혹시나 하고는 그때 이제 IP를 제가 사무실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3일째 딱 3일째 최신손에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빈도가, 제가 테스트 했을 때도 분명히 그 강남 사무실은 두 번째 페이지였는데 모바일 아예 안 잡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이 빈도가 모바일보다는 사무실이나 집에 있는 IP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차피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사무실에서 발행을 한다. 만약에. 자, 근데 사무실인데 사무실이 좀 커요. 평수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수가 크다는 건 와이파이 공유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서 발행을 하는데 공유기가 바뀔 수 있겠죠.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하나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집이에요. 집이고, 만약에 그냥 뭐 사무실인데 직원이 2명이고 공유기가 하나고 와이파이 켰을 때 주변 그 사무실들이 뭐 열려있는 거 없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전혀 상관없어요. 제일 안전한 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포인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야, 혜영아 빨리 들어와.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야, 지금 시간이 4시인데 빨리 들어가서 쉬고 있어. 죄송합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4시라서
피곤할 것 같아서 부산 갔다 왔거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저품질 걸리는 이유 수정 월 한두 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수정은 발행한 직후 2시간 이내 하지 말자. 그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IP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품질 탈출법, 예, 탈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저품질 이제 탈출법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최악의 경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글 10개 중에 8개가 아예 죽었어요. 네, 최악의 경우. 자, 요럴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꼭 기억하실 부분. 일주일 동안은 절대 포스팅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은 경과를 지켜보세요. 경과를 지켜보면 분명히 한두 개가 웹사이트로 돌아가거나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돌아온다는 건 뭐죠? 블로그로 잡힌다는 거예요. 자,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품질 걸린 거 1년 동안 묵은기지처럼 묶어두면 살아난다. 예, 그런 얘기 아마 좀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뭐 유튜브로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나 실행사분들이 올리는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예, 오랫동안 묵어놓으면 살아나요. 자,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지켜봤을 때 분명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움직임이 없을 땐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처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일주일 동안 포스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정보성 키워드, 홍보성 키워드 찍은 거 있거든요. 촬영한 거. 그거 꼭 보세요. 자, 모바일과 PC, 네이버 광고 들어가면 조회수 나오죠. 예. 모바일과 PC 합산 기준이 500 이하의 정보성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세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 자, 근데 500보다 200에서 300, 요 사이가 좀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최소 좁히면 좁힐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지 않는 정보성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제목입니다. 제목을 최소 짧게 쓰세요. 왜냐면 이거는 로직적인 부분이라 제가 좀 깊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목이 길면 길수록 홍보성 키워드가 섞일 경우의 수가 높기 때문에 최소 짧게 쓰세요. 간략하게 그냥.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플루라이트 필터 기능 뭐 요렇게 짧게, 예, 최소한 짧게 글을 작성합니다. 예, 그렇게 작성하시고, 자, 네 번째 하나 드릴게요. 팁까지.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가 노출하고 싶은 정보성 키워드 있죠. 자, 그거를 본문에 8번을 녹이세요. 8번. 예. 자,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예전에는 이런 로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사부님한테 강의를 듣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경쟁자 있죠. 경쟁자를 들어가서 그 노출 키워드를 컨트롤 F 눌렀을 때 뭐 경쟁자가 10번 있으면 뭐 15번 넣고, 뭐 사진이 10장이면 12장.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때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만약에 너무 많잖아요. 이거 오히려 홍보로 인식됩니다.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글의 퀄리티도 떨어질 뿐더러, 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예,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전문성의 글이 인식이 되려면 적절하게 녹여지는 게 좋거든요. 예, 보통 4번에서 8번까지가 좋은데, 일단 지금은 탈출법이잖아요. 그죠? 탈출법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된 부분을 지금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8번을 녹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 썸네일 넣고 제목, 뭐 저는 이제 제목 한번 넣어요. 우리 사부님 스타일입니다. 자, 제목 넣고 글 쭉 나가죠. 자, 나갑니다. 자, 소제목 넣을 수도 있고요. 쭉 나가요. 자, 근데 8번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본문 내용 안에 8번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은 제목에 한번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다. 뭐 소제목이 들어갔다 이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영상 넣었는데 여기 안에 제목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서론, 뭐 본론, 뭐 결론 이렇게 순수하게 본문 안에 이 소제목 있는 거 다 빼고 순수 본문 안에 8번을 꼭 녹이세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발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고 한번 경과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글이 한두 개 정도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글이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안 잡힌다? 뭐 그러면 좀 진단을 받아 봐야겠죠. 근데 대부분은 잡히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잡힌다 한들 제목을 계속 짧게 쓸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네이버가 또 싫어하는 어떤 기준들이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로직이 좀 믹스가 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아직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는 지금 노하우를 지금 영상으로 지금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거 보고서 또 블로그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밑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거거든요. 제 상품 링크입니다. 예, 저 대놓고 홍보하는 겁니다. 지금 2만원 밖에 안 해요. 예,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저품질 테스트 제가 해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전략 짜드리고 그리고 그 최저가 방법과 상위 노출 로직 제가 3시간 반 동안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드리고 아프리카 TV에서 다시 한번 피드백 해드리면서 그 정리해드립니다. 최저가 어떻게 시키고 그 뭐 노출 어떻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4개가 있어요. 그게 2만원이에요. 부가세까지 22,000원이죠. 결제니까. 예. 그거 결제하신 후에 연락 주세요.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제가 그 주소를 보고 뭐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 진짜 기본 15분 20분이거든요. 기본이. 예. 저도 제 할 일이 있고 저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노하우를 그냥 그 공개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는 거고 진짜 약간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결제하고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그 사례까지 해서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 절대 비공개나 약간 찝찝한 글 있죠. 그런 거 아니면 X로 잡히는 것들 그런 거 비공개나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세요. 근데 이게 너무 약간 개인정보성이고 너무 정말 싫어.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거는 서로 이웃으로 돌리세요. 절대 비공개나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자, 네이버는 찝찝한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어떻게 해봤었냐면 블로그 2개를 놓고 신규 블로그예요. 신규 블로그인데 그냥 뭐 공유했던 하나는 블로그예요. 근데 그게 10개가 비공개였어요. 그 하나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개설만 했던 블로그였습니다. 자, 블로그였는데 이거를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자, 요거는 뭐 끝났으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글을 썼어요. 예, 글을 썼는데 이 두 명이 작년에 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지금 한 명은 직원이고요. 자, 테스트를 했는데 자, 이 친구 지금 우리 직원인 파워블로그죠. 예, 파워블로그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당시에 글 아마 제 기억은 세 번째일 거예요. 세 번째 만에 최신순에 잡히면서 통합 검색에 노출됐어요. 다이아 로직을 이용해서. 예. 근데 이 친구는 똑같이 했는데, 일곱 개를 썼는데, 다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최신순에도 안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신규로 아이디를 다시 발급하고 했더니, 이 친구는 다섯 번째인가 하여튼 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통합 검색에. 자, 확실한 건 뭐냐면, 비공개라는 어떤 글이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과 정말 순수 요 상태에서 쓰는 거랑 확실히 다릅니다. 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비공개나 삭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찝찝한 거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해보고 뭔가 이상하면 안 해요, 그냥. 예. 중요한 거는 다 해봐요. 뭔가 이상해, 느낌이. 했는데 뭔가 안 잡혀. 그러면 안 해요. 찝찝한 거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비공개나 삭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테스트 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저는 이제 최적하고, 저는 IT만 다루다 보니까 10개 중에 보통 적으면 5개, 많으면 8개까지 통합 검색에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다 보니까 글을 발행을 하고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지만 그 제가 단체 강의했을 때 협업방이 있었어요. 이후 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협업방이 있었는데 글을 발행한 직후에 그 링크를 그 방에 넣었어요.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시간 이내는 수정하지 말라고. 근데 2시간 동안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 징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그 최적화 상태다 보니까 최적화가 되면 1시간 전이라고 바로 떠요. 예, 1시간 전 뜨고 바로 통합 검색에 노출이 됐어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노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소통을 막 해주셨죠. 저한테 이제 수강하셨던 분들이 활발하게 막 그때는 막 열정 처음에는 막 열정 엄청나요. 수강하신 분들. 점점 이렇게 죽긴 하지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막 열정에 막 들어와서 해요. 했는데 제가 점심을 그때 저희 직원이랑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노출된 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이었으니까 발행하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소름 돋아가지고 다시 와서 그 방에다 얘기하고 글을 지웠습니다. 소통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시 3-4시간 후에 그 글이 복구가 됐어요. 통합 검색이. 글이 사라졌을 때 제가 당연히 전체 제목을 전체 드래그해서 검색해봤겠죠. 안 잡혔어요. 자, 제가 이거를 유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럴까? 굉장히 단순했어요. 자, 분명히 인공지능이 2시간 동안 분석을 하고 이거를 어디에 꽂아줄지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미 네이버 상에 아직 노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외부 링크로 돌렸더니 어뷰징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이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글인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이웃 있죠. 내 이웃은 반대입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반대예요. 내 이웃이 1시간, 2시간 전에 글을 막 봐주고 소통해 주잖아요. 그럼 이웃 소통 점수 때문에 신뢰도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소통 점수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른 내용이니까 뭐 다음에 소재가 나오면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탈출법 말씀드린 거 있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1번 뭐였죠? 1번이 조회수
자, 1번이 그 조회수 200, 300, 500도 나쁘지 않은데 200, 300 정도 되는 최소화되는 자동 검색에 잡히는 정보성 키워드로 발행을 한다. 발행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그 노출 키워드를 8번 녹이자.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아니면 제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든가 할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 사업장 블로그다. 그 어저께 그 몽골에서 연락 주신 고객님이 계세요. 20일날 카카오톡 그걸로 해서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그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죠. 점검도 못했고, 왜냐면은 시간 늦은 시간에 왔었고, 이제 오늘이죠. 토요일이니까 연락드리기로 했는데, 내 블로그가 사업장 블로그라면, 혹은 개인 블로그지만 어느 정도 방문자 수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해 주신 분 중에 진짜 막 방문자 7, 800명 되시는 블로그 분도 계셨었어요.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간단한 거라 제가 뭐 결제 안 받고 몇 마디 그냥 카톡이나, 그때 아마 그 덧글로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블로그 점검부터 해서 뭔가 약간 깊게 들어간다라면 반드시 결제하고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영상과 관련된 궁금증이다. 그런 건 당연히 댓글 제가 답변 드려야죠. 이해되시죠? 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테스트부터 해서 이렇게 약간 절차를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꼭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도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저품질이라는 거는 수비거든요. 최적화시키고 뭐 노출하고 이거는 공격이라면 이건 수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수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금 그래도 나름 섬세하게 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자, 오늘은 이제 뭐 저품질이었다면 다음에는 그 최적화에 관련된 그쵸, 블로그 최적화 확인하는 방법, 그 소재로 해서 좀 영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